매일 밤 같은 골목, 같은 시간에 나타난 한 청년. 3개월간 말없이 택시에 오르던 그가 마지막엔 기사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래된 졸업사진 속 얼굴 하나가 진수의 심장을 멈추게 했죠. 10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지나간 하루,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 눈물과 진실이 교차하는 감성 드라마. 여기는 사연 모음집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밤 11시. 낡은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엔진음을 내며 서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 유독 피로감이 밀려오는 건 나이 때문일까요? 진수의 손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놓인 낡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도윤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미소를 보며 진수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이미 닳아서 색이 바래졌지만 도윤이의 웃는 얼굴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도윤아, 아빠는 오늘도 여기 있다. 매일 밤 이 골목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다른 기사들처럼 번화가로 나가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겠지만 진수에게는 이 골목이 특별했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서 매일 밤을 보내는 것이 아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의무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윤이가 돌아온다면 이곳에서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아무도 안 오나. 진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1시 5분. 평소 같았으면 벌써 손님이 탔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진수는 무의식 중에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도 도윤이가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차 안에서 듣곤 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걸음걸이가 어딘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깔끔한 옷차림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택시 뒷문을 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승객을 살짝 훑어보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는데 표정이 몹시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수는 이 남자에게서 묘한 친근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해화동 쪽으로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30년간 택시를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봤지만 이상하게 이 손님은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깊은 아픔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이 진수 자신의 것과 비슷한 무언가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올 뿐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백미러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오자
남자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노래. 진수는 백미러를 통해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노래와 관련된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진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건 택시기사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젊은이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우면 꺼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은 보통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데 이 남자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조용히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내리기 전에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뭐려? 안녕히 가세요. 남자가 내린 후 진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골목 어귀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 도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집을 나선 도윤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도윤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찰 수사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수와 아내는 몇 년 동안 미치도록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5년 후 세상을 떠났고 진수는 홀로 남아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도윤이가 생각나지?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승객인데 오늘은 계속 그 남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그 나이대를 보니 도윤이와 비슷해서 그런 건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조용했고 목적지도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신기해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기도 어색해서 진수는 그냥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남자가 계속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서 비슷한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스케줄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진수에게는 이 남자가 일종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묘한 친밀감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밤 11시가 되면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이 젊은이가 오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저 친구, 도대체 무슨 일로 매일 밤 택시를 타는 걸까? 집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진수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애정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이와 비슷한 나이의 이 청년이 왜 매일 밤 혼자서 이런 외진 곳을 오가는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이가 괜찮은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그 젊은 남자는 진수에게 소중한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키면 진수는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택시기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 외진 골목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지 말입니다. 진수야, 번화가로 나가면 돈이 더 되는데 왜 맨날 그 골목만 고집하냐? 동료들이 물어볼 때마다 진수는 그냥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정작 본인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다만 그 젊은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몰랐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매일 밤 정확히 11시에 그 골목에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는 진수의 운행 패턴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더 느렸고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동작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남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같은 곳으로요. 언제나처럼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젊은이가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자는 고개를 돌려 진수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놀랐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진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걱정해 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라디오에서는 평소와 같은 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DJ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 나오자 남자가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진수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친구를 잃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친구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DJ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보았는데 남자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절한 멜로디의 발라드였는데 남자가 갑자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이 노래였어요. 진수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먼저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그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날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너무 작은 소리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사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자식이 있으세요? 진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남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진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다는 건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기다리는 거라면 기다리는 거겠죠. 진수의 목소리도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죽은 후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아왔던 아픔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떤 애였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는 도윤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요. 특히 태성이라는 친구랑 정말 친했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 도윤이보다 1살 어렸지만 형처럼 잘 따랐거든요. 둘이 워낙 붙어 다녀서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했었는데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보았는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태성이 라고 하셨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진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 젊은이가 도윤이 친구 이름에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을 아는 건 아닐까요? 네, 이태성이라는 친구였는데. 혹시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도윤이가 사라진 후에 어떻게 됐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그 친구의 안부가 몹시 궁금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진수는 잠깐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워낙 충격이 컸을 테니까 이해할 만하죠. 어린 나이에 친한 친구를 그렇게 잃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왜 도윤이와 태성이의 이야기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죄송합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 젊은이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죄송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안녕히 계세요, 기사님. 남자는 급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처럼 골목 안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택시 뒤에 서서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진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수도 백미러로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진수는 그냥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계속 그 젊은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태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들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려다가 말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 젊은이와 도윤이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일도 나올까? 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던 그 젊은이가 오늘은 왠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진수는 평소처럼 그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11시 15분, 11시 30분.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마음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손님 하나가 오지 않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마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진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을 진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습관처럼 그 골목으로 향했지만 빈 뒷좌석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손님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수는 결국 차에서 내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원래 금연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담배가 생각났습니다. 그 젊은이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때 그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마지막의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대체 무엇이 죄송하다는 건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진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 친구가 태성이를 아는 건 아닐까? 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태성이는 도윤이와 같은 또래였으니까 지금쯤이면 20대 후반 정도일 텐데 그 젊은 남자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혹시 친구 사이였을까요? 며칠이 더 지나도 그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보였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젊은이가 매번 내리던 동네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가 무사한지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택시를 몰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해화동 근처의 작은 주택가였는데 골목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남자 아세요? 키가 175cm 정도 되고. 진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워낙 막연한 정보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돌아다니다가 진수는 작은 사진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행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결혼사진이나 가족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이 진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사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심코 그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성.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온 순간 진수는 급하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태성이라고 적힌 곳을 찾아 그 위쪽을 보니 한 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진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얼굴은 바로 3개월 동안 자신의 택시에 탔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10년 전의 어린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사진에 얼굴을 바짝 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태성이. 저 아이가 태성이었어? 진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3개월 동안 매일 밤 자신의 택시에 탔던 그 젊은이가 바로 도윤이의 절친한 친구 태성이었다니. 왜 단번에 못 알아봤지? 진수는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태성이는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고 도윤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수없이 봤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은 걸까요? 아니야. 나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지웠던 건가? 진수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사라진 후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윤이의 친구들, 도윤이가 다니던 학교, 도윤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 모든 것이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런 기억들을 밀어냈던 것일까요? 사진관 주인이 나와서 진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사진 좀 보고 있었는데. 혹시 이 학생들 언제 졸업한 건지 아세요? 아, 그거요?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우리 동네 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 그때 여기서 인화해드렸거든요. 10년 전, 바로 도윤이가 사라진 그 해였습니다. 진수는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태성이의 얼굴을 찾은 다음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도윤이도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졸업사진을 찍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 학생, 이태성이라는 학생 혹시 아세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사진관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성이요? 아, 그 아이. 예전에 이 동네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사 간 것 같아요. 워낙 조용한 아이라서 눈에 잘 안 띄긴 했지만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냥 서울 어디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 아이를 찾으세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전에 사라진 내 아들의 친구가 3개월 동안 내 택시에 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라서요. 진수는 얼버무리며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성이가 왜 자신의 택시에 탔을까요? 그것도 3개월이나 매일 밤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도윤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진수는 그날 밤 태성이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태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 그리고 마지막의 한 사과.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구나. 태성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고백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그날 밤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진수는 이제 태성이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와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서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윤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게. 진수는 조수석에 놓인 도윤이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가 생겼으니까요. 태성이를 찾기만 하면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몰랐습니다. 태성이가 이미 자신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마치 사람이 바뀐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택시 운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종일 태성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해화동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 기록을 알아보려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성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진수는 동네 구멍가게, 식당, 세탁소까지 닥치는 대로 들어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가끔씩 그 조용하네 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갔어요. 워낙 말이 없고 혼자 다니는 아이라서.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10년 전 도윤이 사건 이후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이곳을 떠났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진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태성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내 한 대형 병원 앞에서였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중 병원 출입구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진수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지하철역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뒤쫓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태성이었는데. 진수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태성이라는 환자나 보호자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단서를 얻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는 그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태성이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태성이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태성이를 본 순간 진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도윤이의 친구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아. 진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성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가 진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잠깐만.
진수는 필사적으로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의 태성이와 60대 진수의 체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태성이는 골목길로 사라져버렸고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도망치는 거야?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태성이는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었는데 왜 이제 와서 도망치는 걸까요? 그날 밤 진수는 1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도윤이와 태성이가 함께 있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빠, 태성이가 내일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요. 그래. 태성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 괜찮다고 하셨어요. 태성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은데. 당시 태성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도윤이보다 1살 어렸지만 의젓했고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도윤이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더 잘 어울렸나 봅니다. 태성아,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괜찮아요, 아저씨. 집에 가서 먹을게요. 우리 도윤이 친구인데 자주 와서 밥 먹어. 그때는 정말 태성이가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게임하고 가끔 함께 여행도 갔었죠. 아내도 태성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여보, 태성이 참 기특해요. 어제 도윤이가 감기로 아플 때 종일 간병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고마운 아이네. 내일 뭔가 맛있는 거 해줘.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이 도윤이가 사라진 그날 밤 이후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때도 태성이는 그날 일찍 집에 갔다고만 했었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뭔가 있었던 거야. 진수는 확신했습니다. 태성이가 도망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윤이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다시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서 태성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오후 3시쯤 태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태성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택시를 세워두고 걸어서 다가갔습니다. 태성이가 버스에 올라타자 진수도 급하게 택시로 돌아가서 따라갔습니다. 태성이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에서 내렸습니다. 진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태성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태성이는 작은 다세대 주택 중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곳이 태성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태성아, 나야, 도윤이 아빠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성이가 계속 도망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태성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태성이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태성이는 진수가 항상 손님을 기다리던 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다시 택시를 타려는 건 아니겠죠? 진수는 급하게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태성이는 평소 택시를 타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택시는 없었죠. 태성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아. 진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성이는 뒤돌아보더니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10년 만에 듣는 태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성아,
왜 그동안 연락 안 했니? 아저씨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성이는 계속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진수는 태성이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처럼 말입니다. 괜찮다, 태성아.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태성이의 다음 말에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윤이를. 태성이의 말에 진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태성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를 어떻게 했다고? 태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태성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태성아, 말해봐. 우리 도윤이에게 뭘 한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성이는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진수의 마음에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말해줘.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태성이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10년간의 죄책감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뺨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2018년 12월 23일 도윤이랑 친구들이랑 폐공장에 갔었어요. 태성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폐공장에서 술을 마셨어요. 고3 졸업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친구들이 한번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기분이 좋았어요. 도윤이도 웃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12월이라 정말 춥더라고요. 태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취해서 철근 위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성이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깊은 철근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이가 떨어졌다고? 그럼 그때 도윤이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구조는 했어? 태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무엇인가 끔찍한 진실을 예감했습니다. 저희가 내려가 보니 도윤이가 머리를 다쳐서 말해. 끝까지 말해봐. 죽어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그날 밤 죽었다는 거구나. 그럼 넌 왜? 진수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태성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두 겁이 났어요. 술을 마셨으니까 경찰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고, 부모님들한테도 혼날 것 같았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0년 동안 도윤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성이는 도윤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뭐라고? 도망쳤다고? 진수는 벌떡 일어서서 태성이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도망쳤다고? 우리 도윤이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도망쳤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10년이야.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도윤이 엄마는 그 충격으로 죽었어. 알고 있었어? 진수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이는 진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저씨의 부인께서, 그래, 도윤이 엄마는 5년 전에 죽었어. 아들을 찾지 못한 죄책감으로 밤마다 도윤이 이름을 부르면서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태성이를 때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주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태성이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0년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도윤이 생각하면서 매일 울었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말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저씨가 얼마나 절망하실지 생각하니까 진수는 태성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태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도 지난 10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택시에 탄 거야? 매일 밤? 네. 3개월 전에 우연히 아저씨를 봤어요. 택시를 몰고 계시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택시에 타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태성이는 가슴을 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라디오에서 죄책감에 대한 사연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잖아.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저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니? 태성이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날, 며칠 후에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 그 폐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윤이의 몸도 없었어요. 진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몸이 없었다고? 네. 그래서 혹시 도윤이가 살아있는 건 아닌지, 어디서 다치기만 한 건 아닌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야? 분명히 죽어 있었어요. 맥박도 없었고, 숨도 안 쉬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옮겨간 것 같아요.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죽었다면 누가 시체를 옮겨간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신고하지 않은 걸까요? 그럼 지금 도윤이는 어디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태성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진수는 태성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도 10년간 괴로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성아, 그날 밤 정말 자세히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태성이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가 술에 취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아빠처럼 택시기사 하는 거 어떻냐고 하면서 자기는 아빠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은데 표현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태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말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두 사람은 그 골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아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냉랭하게 헤어졌습니다. 진수는 모든 진실을 들었지만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이도 진수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라져갔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진실이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윤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10년간 숨겨온 태성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수는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실을 알았어. 진수는 도윤이의 침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택시 운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태성이에요. 진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성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저씨, 제가 뭔가 찾아온 게 있어요. 도윤이 것 같은데. 하지만 진수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성이는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태성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윤이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에요. 이번에도 진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도윤이의 물건이라니 대체 무엇을 찾아온 걸까요? 사흘째 되는 날 태성이는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 폐공장에 다시 갔다 왔어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걸 찾았어요. 분명히 도윤이 것이에요. 진수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태성이가 작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넷째 날 태성이가 또 찾아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도윤이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거예요. 진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그 사이 진수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도윤이를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허탈감도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는 아내의 사진도 꺼내어 보았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태성이를 용서했을까? 그런 나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나왔어. 진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태성이를 만난 것,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윤 엄마, 이제 우리 도윤이 보내주려고 해.
천국에서 둘이 꼭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용서하는 것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유일한 길이지.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도윤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 젊은이도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돌아온 진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태성이가 네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이는 깜짝 놀라며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들어와, 태성아. 진수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뭘 가져온 거야? 태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부러진 손목시계, 낡은 공책,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이게 도윤이 것들이야? 네. 그날 밤 도윤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폐공장 구덩이 근처에서 찾았어요. 진수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10년 전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특히 공책을 펼쳐보니 도윤이의 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빠한테 이거 보여줄 거야. 아빠 같은 택시기사가 되고 싶어. 진수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입니다. 태성아, 네, 고마워. 이걸 찾아와줘서. 태성이는 놀란 듯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도윤이를 정말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수는 태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해. 아저씨, 10년이면 충분해. 너도 나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태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태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신고하세요. 전 그럴 자격도 없어요. 진수는 태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이 젊은이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깊게 패인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아.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태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성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태성이를 보며 진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태성이는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찾았다. 이젠 됐다. 진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의 분노와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그 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진수는 태성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처럼 도윤이를 위로해 주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사라진 자리에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의 용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아픔이 서로의 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됐어, 태성아. 이제 됐어. 진수는 태성이를 놓아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도 20년 동안 충분히 힘들었잖아.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태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도윤이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현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진수가 태성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태성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었구나. 네.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진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태성이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동시에 도윤이에 대한 죄책감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성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너는 도윤이 친구잖아. 그리고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 같은 존재야. 태성이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너를 내게 보내준 것 같아.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이제 가족처럼 지내자. 진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살기엔 쓸쓸해. 너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 텐데 여기서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어떨까? 태성이는 놀라며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윤이를 됐어.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미래를 생각해보자. 진수는 도윤이의 사진을 가져와서 태성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보고 있어. 아빠와 친구가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태성이는 도윤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아, 사과는 이제 그만해. 대신 앞으로 잘 살자. 그게 도윤이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진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2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성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 도윤이 이야기 많이 해줘. 내가 모르는 도윤이 모습들 말이야. 태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그랬지. 그리고 아저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번은 도윤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아빠랑 함께 택시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저씨 택시에 탈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도윤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는데. 진수는 태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아, 그럼 내가 대신 해줄래? 네. 도윤이가 못다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는 거야. 나와 함께 택시 일을 하면서 말이야. 태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래. 도윤이도 기뻐할 거야. 태성이는 그제야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진수와 태성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식탁에 두 사람이 앉은 것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니 병원에 함께 가자. 나도 인사드리고 싶어. 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저씨, 가족끼리 뭘 그래. 도윤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자. 태성이는 또다시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되던 악몽도 없었고 도윤이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태성이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진수의 집으로 이사를 왔고 매일 함께 어머니 병원에 다니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진수는 태성이 어머니를 보며 마치 자신의 사돈어른을 대하는 것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도윤이가 살아있었다면 태성이와 형제처럼 지냈을 테고 그렇다면 태성이 어머니는 당연히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성이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진수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성이 어머니는 진수가 나타난 후로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들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태성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도윤이 가장 아끼던 친구였거든요. 도윤이가 하늘에서 저희를 이어준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진수 씨가 고생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태성이는 저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준 고마운 아이예요. 이제 정말로 아들 같아요. 하지만 태성이 어머니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며 많이 울었지만 진수가 곁에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태성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진수는 태성이를 더욱 따뜻하게 돌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성이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할 때도 진수가 나서서 친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태성아, 이제 정말로 우리 둘뿐이구나. 네. 아저씨, 외롭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그 후 진수는 태성이에게 택시 운전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야.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어떤 마음가짐이요?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야. 그런 마음으로 모시면 돼. 태성이는 진수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택시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밖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는 억지로 말 걸지 말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 아저씨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 너도 뭔가 깊은 상처가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괜히 말 걸지 않고 그냥 두었어. 태성이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수의 그런 배려 덕분에 3개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가 직접 운전해 볼까? 물론 처음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요? 벌써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야.
도윤이도 18살 때부터 가끔 연습하곤 했었거든.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에 태성이는 또 한 번 도윤이를 떠올렸습니다. 친구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자신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이는 처음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물론 진수가 조수석에 앉아서 도와주었지만 직접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험은 새로웠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신기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 그 기분이야. 택시 운전의 진짜 보람은 몇 주가 더 지나고 태성이는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3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저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원래 계획이었어. 다만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제 너라는 든든한 아들이 생겼잖아. 진수의 마지막 운행일이 다가왔습니다. 30년간의 택시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태성이는 그날 함께 나가서 마지막 운행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태성아. 너는 다른 일 해. 아니에요. 아저씨의 마지막 운행인데 함께 있고 싶어요. 결국 태성이는 다른 택시를 몰고 진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10년 전 도윤이가 아버지 일을 구경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를 10년간 기다렸던 그 장소, 그리고 태성이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여전했고 골목의 모습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그 남자가 탔던 뒷좌석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추억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예전에 태성이가 들었던 그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음악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 3개월간의 만남, 그리고 한 달간의 화해와 용서,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성이가 탄 택시가 옆에 섰습니다. 태성이는 창문을 내리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응, 이제 끝이야. 서운하지 않으세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운하기보다는 후련해. 이제 정말로 도윤이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란 결국 내 마음을 위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 태성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받음으로써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저씨, 집에 가요. 제가 저녁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태성이의 목소리에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에. 2대의 택시가 그 골목을 떠났습니다. 진수의 30년 택시 생활도 10년간의 기다림도 모든 것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친구와 어머니를 모두 떠나보낸 청년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정말로 태성이를 자신에게 보내준 것 같다고. 그리고 태성이 어머니도
하늘에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것 같다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도윤이와 태성이 어머니도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남겨진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며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슬픈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따뜻한 만남의 이야기로 말입니다.